김병기 원내대표 이슈가 지금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고 예,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관련 무슨 보도들이 좀 뭐 나오고 있나 봐요. 예.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네. 뭐 병원 특혜 관련해서도 또 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나 봅니다. 지금 뭐 MBC 단독으로 좀 나오긴 했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이거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는 잠깐 접어두고 예.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거는 정확하게 하고 갑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비판이 곧 제보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이 전혀 별개예요. 그렇죠. 네, 별개다. 네. 우리는 그냥 사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네. 예.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한 부분. 네. 이게 굉장히 또 시끄러웠죠. 그리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라는 의혹이 터져가지고 또 시끄러웠고, 대한항공 의전 서비스를 받은 의혹이 터져가지고 또 시끄러웠습니다. 예. 근데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의혹 자체도 문제고 대응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의혹에 대해서 묻지 않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를 좋아해. 네. 그런데 막상 의혹을 물어보면 또 엄청나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네. 보도가 나가. 그러면 왜 나한테 안 물었냐고 고압적인 태도로 SNS에 올려. 물어보면 또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대했던 그 모습이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투숙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네. 기자가 물어요. 그게 사실이냐? 예. 물으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물어보나? 관음증인가? 관음증이라는 단어를 쓰냐. 자,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입장을 물어보려고 한다라고 또 질문을 하니까 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고 싶은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으냐? 맞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관에게 뭐가 죄송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거기다 내 관음증이라고. 안 물어보면 난리칩니다. 예. 물어보니까 관음증이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커져, 계속 일이. 그렇죠. 예,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예.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이 터졌을 때 해명도 우리가 그때 경악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특정 상임위원회에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이 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르겠다. 다른 의원도 다 봤는데 왜 나만 받고 나한테만 그러냐.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임위에 있었던 의원들이 만약에 이걸 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임위에 있었던 의원 중에 제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본 바에 따르면 그 매불쇼에 나오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만 시기는 알아. 신장식 의원만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았다. 예. 라는 입장을 냈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나온 걸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예.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다른 의원들. 이게 이제 모욕적인 발언이지. 만약에 안 받았으면. 아니라면.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국회에 뭐 상임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래요? 저는 환노위하고 법사위에 있었는데 저런 거 뭐 숙박권이나 뭐 이런 거 이용권 같은 거 오는 경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환노위랑 법사위는 해당이 좀 안 되죠. 역시 정무위가 좋은 상임이네. 그러니까 국토위 또는 정무위인데 국토위 또는 정무위에 같은 시기에 함께 했던 분들은 입장을 내야 돼. 그렇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금 나온 걸로는 신장식 의원밖에 없어. 내가 알기로는. 예. 그 정무위를 같이 했더라고. 음. 예, 근데 뭐 자기는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의혹이 굉장히 깊어지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의혹과 관련해서 거기다가 이제 입장문을 올렸나 봅니다. 네. 단체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에. 근데 그 내용이 제일 먼저 조선일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네. 내용에 앞서서 나는 이 얘기도 잠깐 언젠가 하고 싶어.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텔레그램 방의 내용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이게 전달이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죠. 네,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매우 이상하죠. 네. 그럼 무슨 거기에 또 배달부가 있나 봐. 기사 라이더. 의원들만 들어가는 단톡방이잖아요. 네, 의원들만 있는 텔레그램이고 거. 그러니까 네. 기자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죠.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준 거죠, 그건. 이상해. 매번 네. 그래 근데 보면. 네. 그거는 뭐 좀 다른 곁다리 이야기인데. 예. 그것도 한번 잠깐 좀 짚어보고요. 단체방에 올린 글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김병기 의원은 전 보좌관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병기 대표가 올린 입장문 중 일부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취합을 해봤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자, 저를 둘러싼 보도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원실에서 면직된 보좌 직원들이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이 저를 제외한 별도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고 저와 가족을 향한 모욕적 표현과 비방을 했었다. 그래서 그 해당 직원들을 그만두게 했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감내하겠다. 든든한 우산인 의원님들을 믿고 견디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요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가겠다는 거네. 네. 민주당 또는 정부에 지금 엄청나게 해악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를 또 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의원을 제외한 보좌진끼리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보좌진들 사이에 쓰는 용어대로 하면 영감이 들어와 있으면 제대로 불편하지. 네. 얘기를 편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해야 돼.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아니 나라님도 없는 데서는 없어요. 욕하는데 그거 욕했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욕하면 그러나 보다 해야지. 네. 그거 갖고 너무 노여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공직자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잘 해야죠. 그렇죠. 약간 근데 지금 보면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마인드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의 이제는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SNS에 그 6명의 보좌진들이 만든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을 찍어서 또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내란을 희화하는 내용 그리고 뭐 좀 성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요거 뭐 하나 정도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은 뭐 여의도 맞돌이라는 그 비밀 대화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보좌진들이 그때 당시 보좌진들이 하게 되는데 뭐 내란을 희화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여성 구의원을 좀 몰래 촬영을 한 듯한 그래서 성희롱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뭐 대화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 외에도 지금 화면에 나가는 좀 모습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당일 때 국회로 담을 넘어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네네. 좀 보면 좀 희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그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그렇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서 해결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 사라져요?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그죠. 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천하의 쓰레기라도 그 쓰레기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폭로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다고 해가지고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거든. 충노가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폭로들이. 나는 네. 이것도 또 이게 또 얼마나 또 이게 지저분해집니까? 앞으로가 더 이제 아유. 예. 참 뭐 계속 나오기 시작. 계속 나오겠죠. 실제로 아까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예, 있다라고 예, 했는데 예, 실제로 포털에도 지금 속보가 네. 뜨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뭐 여기 나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김병기 의원 지역구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아, 그 네. 종합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아마 당일 가서 당일 진료를 받다 뭐 이런 내용 거를 얼핏 지금 봤어요. 제가. 네. 근데 이거는 여론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맞습니다. 유의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면 당에 지금 부담을 주잖아요. 지금 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내가 뭐 민주당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댈 때가 민주당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런 걸로 힘이 빠져요. 예. 정부에 부담을 줍니다. 아, 이슈도 다 일로 몰리잖아요. 다 이것만 지금. 하잖아. 지금도 내가 아까 쿠팡에도 김병기 앞에 노상원 얘기해도 김병기 아까 내가 그러니까요. 노상원 얘기하는데 댓글에 또 저 최욱이 저거는 또 김병기 얘기는 또 죽어라고 말 안 하지. 맞아요. 진짜 요즘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든든한 우산인 의원님들을 믿고 견디겠대. 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저 현직 의원은 아닌데요. 진보당의 김재현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선 출마하셨던 분 아닌가요? 네, 근데 그 김재현 의원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 현직 의원으로 있을 때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어디 이제 가족들이 있는 뭐 해외로 좀 가려고 예. 했었나 봐요. 근데 조용히 이제 수속을 밟아서 가려고 했었는데 네. 계속 이제 오류가 뜨더래요. 자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몰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대한항공 그 관계자가 네.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뭐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 그래서 의전? 그걸 끝까지 거부했던 뭐 그런 글을 좀 자세하게 올려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직 의원에 대한 어떤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의전이라든가 이런 네.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죠. 당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 거 익숙해지면. 네. 우리 뭐 김용남 의원님도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익숙해지다가 낙선한 거예요. 아닌데? 낙선한 이유가 그 아니 근데 일전에 맞 잠깐 약간 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공무 출장을 갈 때는 공항에 귀빈실을 이용을 해요. 네. 귀빈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편하지. 그렇죠. 거기 있다가 시간도 뭐 절약되고 시간 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에스코트 받아서 비행기를 타니까 대단히 편한데 예. 옛날에는 뭐 그랬대는데 19대 때만 해도 본인이 이제 가족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출국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땐 귀빈실 이용을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이 출국장 통해서 이렇게 갔거든. 예. 19대 때도. 근데 김재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그 명단에 나는 없고 김재현 의원은 있었나? 키오스크에서 본인이 이제 몰래 이제 혼자서 개인적으로 발급을 아. 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떠서 예. 이게 왜 오류가 뜨죠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전 담당 분명히 와서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재현 의원 얘기는 이거는 미리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건가. 이제 그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냥 출국 되던데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그렇습니까? 모르겠네. 그 정확한 상황은 네. 상황이요. 네. 지금 뭐 댓글이 아주 뜨거운데요. 댓글만 보면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론은 왜 이야기하지 않냐. 라는 글들이 또 많이 보이는데 아까 다 했잖아. 다 했습니다. 예, 입장 충분히 전에 예. 드렸고 예. 뭐 더 나온 게 있나요? 새롭게 방송하는 동안에? 아니 없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입장도 저희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이걸로 지금 뭐 다 덮였네. 이 지금 뭐 여론도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 어떤 특혜와 관련해서는 예민해. 그렇죠. 예민하고 좋을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뭐 가까이에 있던 전직 보좌관들 내지는 보좌진들에 의해서 폭로가 이어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네. 받아들이는 그런 뉴스를 접하는 대중 내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네 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네. 폭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크고 작든 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란 얘기를 해도 김병기, 쿠팡 얘기를 해도 김병기, 업무보고 얘기를 해도 김병기, 다 김병기야. 다 묻히는 거예요. 다 묻히는 거야 예. 이제. 아유, 참 속상합니다. 예. 저는.
자, 요 얘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도 그 부분을 매우 속상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회관에서 근무하는 보좌진이 총 7명인데 그중에 수행하는 그 7급만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이서 방을 만들었다.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고 텔레그램 방은 이름이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네들끼리 논의가 된 방이었더라. 그걸 내가 나중에 알았다.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터진 날 그들이 한 대화 내용을 듣고 내가 경악을 했다. 12월 9일 날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보좌진들에게 당신들하고 내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냥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인연을 갖지 말고 끊어버리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은 그때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6명 모두 면직이 2025년 1월에 6명이 모두 면직이 되었는데 근데 이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변호사 출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한변협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미래전략실인가요? 뭐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한변호사협회하고 무슨 연결이 된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좀 품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니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너네들 중에 결혼한 그 사람 나에게 왜 그렇게 주례를 서달라고 했느냐? 난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나에게 사정사정해서 내가 주례까지 서줬는데 그리고 내가 집들이를 했는데 집들이에 초대한 걸 보고 나를 보고 갑질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찌질하다 이런 얘기 솔직히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됐고요. 특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밝힌 것 중에 제일 나쁜 건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6명의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텔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누구를 거론해요. 무슨 구의원 어떤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어디를 들어갔네 맞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성희롱을 하고 이거 하는 거 2차 가해 아니냐란 말을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본인이 공개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여성과 그 같이 갔던 남성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당신이 짚고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들이 알면 안 되는 혹은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대변인으로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은 발언하기 좀 그러면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되고요. 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자, 대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공적인 그렇죠. 권한과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30만 원에 대해서 일단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이것도 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좀 하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저희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억울해 죽는 거예요. 억울해 죽으면 대통령도 하면 안 되고 국무총리도 하면 안 되고 당대표도 하면 안 되고 원내대표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죠. 억울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식구, 내 가족, 내 형제처럼 내 동생처럼 이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해? 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기분 나쁨을 감수하고 국민들로부터 판단하고 평가받고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좀 올라가 있는 것인데 이걸 왜 무시하느냐? 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신 그 자리에서 억울한 것만 생각하느냐고 민주당은 왜 생각 안 하고 이재명 정부는 왜 생각 안 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왜 생각 안 하냐고 왜 본인 생각밖에 안 하냐고 정치인이 늘 국민 앞에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고 당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선당후사입니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원내대표님의 지금 생각과 행동은 본인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억울해요. 제가 봐도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좀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하고 있습니다만 억울한 부분 본인은 분명히 억울할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 억울한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얼마 전에 그만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도 가만 되짚어보면 억울한 것 좀 있으실 겁니다. 저는 많죠. 예, 네. 저도 억울한 거 꽤 있거든요. 저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억울했지만 그때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나 위치라는 걸 때문에 억울해도 참은 사람들을
부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요. 지금 아까 저기 우리 여기 이경 그 이 에디터도 에디터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지위 때문에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자리 민주진보진영을 위해서 스스로 억울함도 참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김병기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분들을 도와줬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했느냐.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나 억울하다라고 팔짝팔짝 뛰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부탁할게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5개 혐의로 기소가 돼가고 이거 재판하자고 완전히 조작날조대가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 국민을 믿고 나의 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 참아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라면 특히 원내대표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거는 오늘 또 보라매 병원에서의 의전 특혜 논란이 MBC 단독으로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MBC에서는 김병기 의원실 소속 비서관과 보라매 병원 부원장 사이에 재작년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비서관이 이 보라매 병원에는 부원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흘 뒤에 의원님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원장이 안과 교수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시 한번 부탁드려 이 말이 사실은 그럼 그 이전에도 부탁을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이제 갖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문자에 언급된 이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실제로 재작년 4월 28일에 병원 진료 행정실장 등의 수행을 받아서 백내장과 녹내장 등의 검사를 받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부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김모 씨에 관한 의전도 또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비서관이 아들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라매 병원 행정실장에게 보내면서 현재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라매에서 진료받아 보셨으면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그러면요 오늘 진료 가능하니까 오세요. 오후 1시 반보다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관련된 그 전직 비서관 A씨는 MBC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병기 의원과 사모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사모님이 직접 장남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줬습니다. 김 의원의 가족들이 병원에 갈 때는 지역 보좌관이 함께 동행을 하고 병원 직원들도 내려와서 의전을 해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해 11월이 바로 의전 갈등이 한창 아주 극에 달했던 바로 그런 타임이었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때문에 길어지는 의료 공백 때문에 오히려 피해 간호사가 투입될 정도로 사실은 이런 검사받기가 어려웠고 진료 의료사 없이는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데 보라매 병원이라고 하는 그 큰 병원에서 진료 없이 진료 의료사도 필요 없이 당신들을 진료받게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보라매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데다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신대방 등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어서 특히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 원내대표가 바로 이 보라매 병원 시설과 의료진 2배 확충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지금 더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칼 호텔 관련해서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있는데 바로 그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었다는 게 바로 김병기 의원의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이 바로 보라매 병원 문제도 그런 이해충돌 문제가 또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관내 병원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과 친분이 있는 보좌진에게 예약을 부탁했을 것으로 기억을 하고 내가 의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곧 수술 예정인 백내장이었고 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임무 수행 중 다친 무릎 인대 때문에 진료를 받았던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게임의 방식으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견디기 어렵습니다. 계속 가면 계속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삼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사람이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이 만약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아마 대기되어 있을 것이고 이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그냥 가야 되죠. 그 사람들의 행위가 부도덕하냐 비윤리적이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팩트가 무엇인지 MBC가 저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사실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에 대한 거 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민주당 이 정도 하는데 우리 관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것이 지금 정서적으로 용납이 되냐고요. 왜 이렇게 김병기 대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확산시켜서 얘를 욕하고 부도덕하다 해놓고 계속 터져나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번 더 질문하면 왜 6명이 한꺼번에 그런 방을 만들었겠는지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6명이 단톡방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큰일 나겠다 이런 거고요. 소문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딘가 직장을 구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쿠팡을 왜 만났겠습니까? 부도덕하다는 걸 혹시 알리려고 만난 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갚음이나 앙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면서 이판사판 죽자고 이제 덤비면 누가 손해보느냐. 이미 이 함께 일했던 사람은 손해를 다 봐버렸어요. 아무것도 일자리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끝장날 때까지 이거 계속 까발리겠다는데 어느 언론에 주느냐? 근데 보수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한겨레 신문 그리고 MBC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뉴스타파.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용의 범위를 일단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수습 국면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에 어떻게 부담을 덜 줄 것인지, 정부의 부담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걸로 빨리 전환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 싶은 게 이 보좌진들이 나쁜 사람이긴 하네요. 김병기 의원 장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쳤잖아요. 이 공무수행증 다친 거, 이분이 비밀임무 수행 중에 다친 겁니다.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걸 건드렸다는 거, 이거는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을 거고, 제가 볼 때도 이 사람, 이 보좌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2사람이나 있다면 이런 짓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이 사람들 수준 이하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하고 맞상대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성숙하지 못한다거나 그 급에 맞지 못하다는 것도 분명히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 점은 스스로 이제 풀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아무튼 다 떠나가지고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보좌진 탓 말고 이제 의원들이 참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거. 동네 가거나 온라인에 가면 본인 처신 반성해라고 이제 언론이니까 선배로서 있고, 저는 오늘 텔레그램을 공개하고 보좌진들을 맹비난한 게 그 보좌진들 중에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방식도 내용도 과장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쿠팡 만난 거 그걸 무슨 밀실 만난 거라고 이렇게 공부하면 엄청 억울하고 황당하겠죠. 근데 밀실 호텔이니까 뭐 사람도 많이 오가는 곳인데 또 여러 명 있으니까 비밀 뭐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왜 쿠팡 한 달 앞두고 서영교가 대한협회 부회장, 대한변협 부회장 만났는데 쿠팡 임원이었던 건 자기 문자에 부적절이라고 보고 받아놓고 본인은 한 달 전에 그냥 차라리 의원실에서 만나거나요. 아니면 전화로 거의 보좌관 취업한 모양인데 나를 팔고 다니나 나를 음해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쿠팡은 제가 뭐 그 보좌관이 갖다 난 것 이런 전화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만나고 뉴스타파 보면 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뭐 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버질 억울함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 그 보좌진들 중에 찌질한 자들도 있겠지만 못된 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알아도 이미 사태가 특히 오늘 텔레그램을 공개함으로써 그다음 페이스북에 그것을 보좌진들 탓으로 돌리면서 저는 수습하기 어렵게 됐다고 봅니다. 네. 민심이 아주 악화됐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게시판에 얘기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걸 좀 슬기롭게 대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